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정한입니다. 금리 1% 시대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들이 변액보험을 향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연금 및 저축성 상품 가입자 중 변액보험 가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48.7%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변액보험 중도에 해지할 경우 손실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주의가 요구됩니다. 초저금리 시대에 다시 부활하고 있는 변액보험, 가입 전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지 잠시 후 보험 이슈 진단 시간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보험에 관해서 궁금하시거나 상담 받고 싶으시면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알찬 정보 전해주실 두 분이죠. 프라임에셋 정지인 팀장, 임현경 지점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고민 해결에 앞서서 보험 내 다양한 정보를 함께 확인해보는 시간이죠. 보험 이슈 진단 시간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초저금리 시대에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변액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진 팀장님, 최근 변액보험이 재테크 대안으로 급부상했다고 하더라고요. 우선 변액보험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이것이 왜 재테크 대안으로 떠올랐는지도 알려주세요. 일단은 변액보험이란 보험 상품하고 펀드가 이제 결합된 상품을 말하는데요. 일반 보험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이 보험사가 운영해서 나중에 이제 만기 환급금이나 해지 환급금 이런 거 이렇게 지급해주고 있는데요. 변액보험 상품은 이 보험사가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자산운용사가 운영을 하게 되고요. 자산운용사가 이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를 해서 그 투자 실적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만기 환급금이나 이제 해지 환급금을 이렇게 지급해주는 상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근에 이 재테크 대안으로 이렇게 떠오르는 이유는 뭐냐면요. 요즘에는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거든요. 사람이 예전보다 더 오래 살게 되는데요. 이게 오래 살게 되면서 은퇴 기간이 상당히 좀 길어지게 됐거든요. 그런데 은퇴 기간이 길어지면은 당연히 노후 자금이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되는데 지금 같은 현재 공시율 가지고는 그 충분한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가 좀 없으세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변액보험에 많은 이제 관심을 갖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초저금리 시대다 보니까 이 변액보험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임현경 지점장님,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변액보험에 대한 불신이 참 깊었잖아요. 네, 그렇죠. 뭐 독이다, 득이다 말이 참 많았는데 네. 변액보험의 장단점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변액 상품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화폐 가치가 하락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주식형 펀드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게 되면 이 물가 상승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해소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단점은 이 부분이 펀드 변경 없이는 매우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 펀드 변경은 수익을 창출하는 주식형 펀드와 그 다음에 안정성을 중시하는 채권형 펀드, 이 두 가지를 주기적으로 변경을 하면서 수익을 내고, 예를 들어서 주식이 올라갈 때는 주가에 주식형 펀드에다가 좀 많은 자금들을 투입을 해서 같이 편승을 해서 수익을 좀 올리는 구조, 그 다음에 주식이 떨어지는 시점에서는 이 자금을 빼서 안정적인 채권형 펀드에 투자함으로써 좀 손실을 막는 형식으로 해서 주기적 펀드 변경을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이 그 시청자분들이나 이 보험, 변액연금, 유니버설 상품, 이런 변액 상품들을 가입하신 분들이 펀드 변경이 있는지도 잘 모르시고, 또는 펀드 변경의 방법도 모르고, 그 다음에 또는 귀찮아서 변경을 안 하다 보니까 손실을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이 좀 단점이고요. 두 번째로 보면은 이 변액보험 같은 경우는 펀드에 투자가 되기 때문에 스탁보수와 운용보수라는 사업비가 발생이 됩니다. 이 부분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정진 팀장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예. 변액연금보험 가입하시려고 생각하실 때 어떤 예. 부분을 좀 유의해야 할까요? 예. 일단은 변액보험은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일반 변액 종신보험이 있고 또 변액 저축성 보험이 있고 또 변액 연금이 있어요. 그래서 변액 연금 요런 거를 이제 가입하려고 하실 때는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시면은 좀 적합하지가 않으시니까 이제 내가 가입하려는 목적에 맞는 상품인지 이제 그런 걸 정확하게 이제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변액 연금을 가입을 할 때는 내가 이제 필요로 하는 자금을 갖다가 이제 마련하는 시기가 얼마 정도 남았는지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 변액연금을 가입을 해서 이 돈을 쓰려고 하는 시점이 한 10년 이상 남았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변액연금을 가입하시는 게 좀 적절할 수가 있지만은 10년이 안 된다, 10년 미만이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 변액연금을 가입하시는 거를 좀 더 한번 좀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임현경 지점장님, 이 변액보험 가입 고려하시는 우리 소비자분들 위해서 좋은 팁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네. 우선 변액연금을 가입하기 전에 팁은 사업비가 좀 첫 번째 사업비가 좀 적은 회사, 두 번째 추가 납입에 대한 수수료가 좀 작은 회사, 그리고 세 번째 펀드 종류가 많아서 다양한 펀드를 활용할 수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변액보험을 가입 이후에 팁이라고 본다면 첫 번째 주기적인 펀드 변경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 두 번째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 추가 납입을 적극 활용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보험 전문가와 주기적으로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변액보험 가입 고려하시면요, 사업비가 적게 들고 또 추가 납입 수수료가 낮고 마지막으로 펀드 활용이 용이한 상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험 이슈 진단 통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시청자분들과 전화 연결 통해서 시청자분들의 보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 내가 가입한 보험 잘한 건지 궁금하시면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 보험 고민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시대는 변했는데 달라지지 않는 보험 가입,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모르면 손해지만 제대로 잘 알고 가입하면 돈 버는 것이 바로 보험 플랜이죠. 자,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은 또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지 참 궁금한데요.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기 전에 간략한 내용은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30세 여성분으로 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셨는데요. 연금보험과 저축상품 가입을 계획 중이시라네요. 어떤 상품이 더 괜찮을지 문의하셨습니다. 네, 전화 연결 통해서 시청자분과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연금 상품 고민이시라 하셨는데 네네. 좀 많이 어려우시죠? 네, 어려워서. 혹시 그 연금 보험이랑 저축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고 계시나요? 아니요, 잘 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임현경 지점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어떤 연금에 가입하면 좋을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점장님, 연금 네. 너무 어렵거든요. 좀 네. 명쾌하게 네.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본인에게 맞는 연금이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연금저축과, 지금 네. 물어보신 게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이 두 가지를 물어보셨는데, 이 두 가지가 궁금하신 건가요? 네, 맞아요. 지금 제가 연금저축은 세금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저한테 어떤 점이 좋은지를 모르겠어서. 네, 그러면 제가 연금저축부터 좀 설명을 해드릴까요? 네. 네. 자, 연금저축은 세금 혜택을 보고, 세금 혜택의 목적과 두 번째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두 가지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이에요. 우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잠깐 언급을 해야 되는데, 자, 소득공제는 소득이 생긴 부분에서 일정 부분에 공제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네. 소득공제는요. 그러면 세액공제는 뭐냐? 세금 자체를 빼주는 거예요. 내가 납부하실 세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세금 자체를 빼주는 거죠. 과거에 소득공제가 있었을 때는 소득이 좀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함으로써
좀 유리한 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액공제로 변경이 되면서 그러니까 같은 지출, 그 똑같은 평균 수입이 발생을 한데도, 그러니까 소득 구간이 6% 미만인 경우에는 똑같은 지출을 하거나 뭐 저축을 하거나 하더라도 과거 소득공제보다는 세액공제가 좀 불리하게 좀 변경이 된 거예요. 이 얘기는 이 불리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같은 금액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납부하는 세금 자체가 약간의 이제 급여가 좀 많으신 분들이 좀 더 많이 납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아니요, 많이 어렵네요. 우선은 제가 세액공제 상품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예. 세액공제는 이게 세금을 아까 제가 뺀다 그랬잖아요. 네. 이에 1년에 400만 원 한도까지 12%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주민세를 포함하면 약 13.2%가 되는 거고요. 이게 400만 원을 모두 다 납부를 하시게 되면 총 52만 8천 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겁니다. 네. 여기는 이해가 되시나요? 요것도 잘 모르겠는데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연금저축이니까 먼저 세금 혜택을 받았죠. 연금을 넣었으니까. 네네. 그러면 세금 혜택을 받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2만 8천 원씩. 그러면 이제 너무 좋은 상품이잖아요. 근데 세금 공제를 이제 미리 받았으니까 대신 연금으로 나중에 받으실 때는 세금을 내셔야 돼요. 이것을 연금소득세라고 합니다. 이게 네. 받는 방식에 따라서 3.3% 내지는 4.4% 내지는 5.5%가 되는데, 일반적인 연금 수령 시점으로 받게 되면 대부분 이제 5.5%를 연금소득세를 내야 돼요. 네. 네.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근데 미리 선 공제를 받았으니까, 세금 혜택을 받았으니까 나중에 세금을 낸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이 기타소득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연금 지금 가입을 하셨잖아요. 가입을 하시고 나서 연금으로 이게 받아야 되는데 중도에 해지를 하거나, 또는 연금으로 매달 받는 목적이 아니라 내가 뭐 어떤 특정 목적 자금이 필요해서 일시불로 받게 되시면, 그러니까 한 번에 받는 거죠. 네네. 이렇게 되면 기타 소득세라고 하는 16.5%의 세금을 맡게 됩니다.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증권사의 연금 상품 같은 데서 기관 이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요 점들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네.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제가 연봉도 잘 모르고 하니까 네네. 상세한 답변을 좀 여기까지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좀 크게 좀 말씀해 주실래요? 네, 예. 연금 보험도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쵸. 저 연금저축이랑 연금보험 두 가지 물어보셨죠? 네네. 예, 연금보험은 세금이 면제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연금은 장기적으로 납입도 하지만 받는 기간도 장기로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납입한 금액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이자가 붙습니다. 연금은요. 네. 이자가 많이 붙다 보니까 그 이자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는 것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요. 이게 15.4%의 이자 소득세를 면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금을 장기적으로 벌더니 내가 받을 연금이 좀 많이 돼서 이자만 예를 들어서 1억 원이 붙었다 라고 하시게 되면 1억 원에 대한 15.4%면 이자 소득세죠. 1,540만 원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절약이 되는 거죠. 이게 일반 연금이고요.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연금 상품 중에서 비과세 연금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 비과세 연금에는 또 두 가지가 있어요. 네. 비과세 연금 중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공시율에 따른 좀 안정적인 상품이죠. 공시율에 따른 일반 연금이 있고요. 요 보험 이슈 시간에 말씀드렸던 수익형 펀드나 그다음에 안정성 채권형에다가 투자하는 변액 상품, 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변액연금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됩니다. 저는 안정성이 좋은 게 좀 좋은데, 그럼 어떤 거를 좀 권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정성이요? 네네.
네, 그럼 안정성 같은 경우는 만약에 변액연금 같은 걸로 구성을 하시게 되면 순수 채권형 위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은데 그거보다 더 괜찮다고 판단하는 것은 일반 상품 중에 그냥 일반 공시율, 시중금리에 받는 그 공시율 있죠? 이 공시율대로 굴러가는 상품이 안정적입니다. 자, 은행과 좀 비교를 해드려 볼게요, 제가. 이 일반 연금 상품을. 은행은 원금에 대한 이자만 붙는 단리 상품입니다. 그쵸? 네. 그런데 보험사는 원금에 대한 이자가 붙고 그 원금에 대한 이자에 대한 이자가 붙는 복리 상품이에요. 네. 이게 단리와 복리의 차이점입니다. 근데 기간이 연금은 오래 가니까 그 복리 효과가 좀 커지겠죠. 네. 두 번째, 은행 같은 경우는 세금을 아까 낸다 그랬죠. 이자 소득세 15.4%. 내가 만약에 이자가 1,000만 원이 붙었다 그러면 154만 원, 1억 원이 붙었다 그러면 1,540만 원을 내셔야 되는데 이 비과세 연금 같은 경우는 일정 요건, 뭐 10년 이상 유지를 한다든지 이런 일정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이 이자 소득세 자체를 면제를 받게 됩니다. 이것도 많이 어렵네요. 아, 그래요? 네. 또 하나 남았습니다. 세 번째. 조금 더 어려운 거? 자, 이자 소득세가 그렇고, 세 번째. 은행은 기준금리를 따라가잖아요.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자도 줄고, 예를 들어서 0.5%의 기준금리가 0.5%가 됐다. 라고 치게 되면, 은행도 사업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은행 직원들도 월급도 주고 하고 또 회사도 굴리고 하려면 그 사업비라는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사업비 부분, 근데 0.5%의 금리 차이밖에 안 나면은 은행은 그거에 맞춰서 주게 되면 나중에 이자를 거의 안 주는 개념이에요. 근데 보험사들은 금리가 아무리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보험사들은 최소 맡겨주시면 이만큼에 대한 최저 보증은 해줍니다라고 하는 최저 보증 이율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간에 따라서 2.5%, 2%, 1.5% 이렇게 돼요. 네. 뭐 10년 이상 유지가 되면은 1.5%까지는 무조건 보장을 해줍니다라고 하는 식이죠. 이게 최저 보증입니다. 요 세 가지가 일반적으로 비과세 연금의 일반 연금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것도 어려우시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요? 저는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거를 준비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글쎄요. 근데 연금은요, 지금, 시청자분의 급여 수준이라든지, 그 다음에 현재 상황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연금 저축이 유리한지, 그 다음에 내가 세금 면제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 이거 다각도로 좀 얘기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방송으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뭐하고요. 지금 시청자분의 현 상황을 좀 더 확실하게 여쭙고 나서, 네. 급여 부분, 가장 많이 신경 써야 되는 급여 부분을 물어보고, 그래서 이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연락 주세요. 제가 방송 끝나고 연락 드릴게요, 그러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세제 혜택이다, 세액공제다, 공시율이다,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연금이라는 게 시청자님의 그 재무 상황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요, 방송 끝나고 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도움 되셨어요? 네. 앞으로도 궁금한 점 있으면 또 전화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분 만나봐야겠죠? 역시 그 전에 간략한 내용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46세 여성분으로 매트라이프의 실버 플랜 변액 유니버설 보험과 미래에셋의 코친디아 변액 유니버설 보험, 그리고 신한생명의 해피라이프 사랑설계에 가입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필요해 보이죠? 살펴볼까요? 실버 플랜 변액 유니버설은 2013년에 가입하신 변액보험으로 월 보험료는 12만 원입니다. 이어서 코친디아 변액 유니버설 보험은 2007년에 가입하신 변액보험으로 매달 10만 원 납입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해리 라이프 사랑 설계는 2005년에 가입하신 55세 만기 보험으로 월 납입료는 5만 원입니다. 변액보험을 해지하고 연금 저축을 가입하는 것이 나을지 문의하셨습니다. 네,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보니까 변액보험만 2가지나 가입하셨어요. 네네. 이유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 난 노후에. 네네. 뭐죠? 그거 받는. 뭐 연금 전환이 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 들으신 네네, 거세요? 예. 그러셨군요. 연금 전환, 예. 그런데 왜 해지를 생각하시는 거세요? 예, 지금 그 전화를 해봤더니요. 네네. 지금 가입한 지가 한 7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100%가 안 돼요. 원금이 안 돼서 네. 몇 년 더 놔두면 원금이 네. 원금 이상 되냐고 물어보니까 네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좀 안정적으로 이자만 받는 상품을 가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변액보험을 해지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게 고민이 돼갖고요. 네, 맞습니다. 변액보험이 아무래도 안정성은 조금 떨어질 수 있긴 하거든요. 네. 지금 원금 보장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이 네. 보험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으로 내다보셔야 해요. 제가 네. 우선요 정진 팀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팀장님 이거 해지해도 괜찮을까요? 좀 손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한번 몇 가지 좀 여쭤보고선 네. 답변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예. 그 몇 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예. 올해 2월이나 3월 달에 네. 연말정산 하셨나요? 네, 했어요. 예. 그럼 연말정산 하셨을 때 네. 소득세 낸 거 다 돌려받으셨어요? 네네, 돌려받았어요. 아들이 예. 17살이니까 예.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고 이것저것 공제 받아서 세금 낸 거 다 돌려받았어요. 그러세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 연금저축은 네. 시청자님한테는 이렇게 좀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세요. 네, 연금저축은요? 예. 네. 왜냐하면 연금저축은 지금 소득세를 내시는 분들이 네. 세금을 좀 절세하기 위해서 가입을 하시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보통 이제 납입하시는 금액의 12%를 소득세에서 이제 세액 공제를 받게 되세요. 예. 그리고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네. 그 수령받는 금액의 한 5% 정도를 세금으로 내게 되세요. 근데 만약에 지금 소득세를 안 내신다고 하면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데 나중에 네. 받을 때만 네. 연금 소득세를 내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낼 때는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고 나중에 받을 때만 세금 내시니까 지금 시청자님 상황 같은 경우에는 연금저축은 좀 적합하지가 않으세요. 오히려 그래요? 지금 시청자님한테는 네. 비과세 연금 요런 게 좀 적합한 상품이세요. 그러면 연금저축보다는 지금 이 현재 이거를 유지를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단은 그거는 또 몇 가지 더 여쭤볼 건데요. 네. 일단은 비과세 연금이 더 나으신데 네. 일단은 비과세 상품 중에는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비과세 연금도 있고요. 지금 네. 가입하신 건 연금은 아니고 이제 비과세 저축성 비과세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요? 예, 요것도 이제 비과세 보험이란데 네. 시청자님 근데 그러면은 아까 잠깐 얘기는 하셨지만은 정확하게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좀 해지를 이렇게 할까 고민하시는 거세요? 네, 그러니까 7년이 예. 지금 넘었거든요, 가입한 지. 예. 근데도 아직 100% 제가 낸 금액이 다 안 된다고 그래요. 다 안 나온대요. 예. 해지할까 해서 물어보니까. 예. 그래서 몇 년 더 놔두면 원금 이상 찾느냐고 물어보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하고 그렇게 애매하게 말씀을 하셔서요. 예. 이게 좀 안정적으로 좀 이자만 받는 상품이 상품 가입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예. 해지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문의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상품으로 가입하신 돈은 나중에 네. 노후 자금으로 이렇게 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하시는 거세요? 네, 그냥 국민연금 나오는 것도 얼마 안 되고 해서 노후에 연금으로 쓰려고 했던 거예요. 예. 일단은 이제 변액 상품 같은 경우에는요. 네. 이제 보험료의 일정 부분이 이제 주식에 투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5년 이내에 이제 쓸 돈을 갖다가 이제 만약에 마련한다. 이런 경우는 적합하지가 않은데요. 지금처럼 20년 이후에 이제 노후 대비 목적으로 이렇게 돈을 마련하려고 하신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목적에 맞는 좀 적합한 상품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요? 예. 주식에 투자하는 거라는데 그게 위험하지 않나요? 일단은 은행에 안전하게
네. 예금이라든지 적금이라든지 그런 네. 거를 하는 것보다는 좀 위험하세요. 아. 예, 그래서 안정적인 그냥 은행의 이자 정도만 받아도 나는 뭐 충분하다, 만족한다. 네. 이제 그럴 경우에 이런 상품을 선택하는 게 맞지 않지만은 은행의 이자가 너무 적다. 이거보다 좀 더 높은 이익을 갖다가 나는 받고 싶다. 수익을 이제 받고 싶다. 이제 이럴 네. 경우에는 이런 상품이 좀 적합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예, 그리고 또 요즘에는 보면은 제가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네. 이 중국에 이렇게 중국 주식 시장에 자금이 많이 몰려가지고 중국의 네. 좀 주가가 좀 많이 이제 오른다고 좀 들었거든요. 아, 예. 예, 근데 지금 가입하신 그 미래에셋 코친디아 그 변액보험 같은 경우에는 네. 한국하고 중국, 인도 요 세 나라의 우량주에 좀 투자하는 그런 상품이세요. 그래서 아, 또 예. 지금 같이 좀 주가가 좀 오르는 시점에서 해지하시면은 또 여태까지 이렇게 좀 참고 기다려왔던 게 좀 물거품이 되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아,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는 노 대비용으로 이렇게 이 자금을 갖다가 모으려고 하신다고 하면은 요 네. 상품은 적합하긴 하세요. 예. 아, 그렇기 네. 때문에 네. 목적에는 이제 맞는 상품을 이제 가입을 하신 거고 네. 단지 이제 시청자님이 네. 이렇게 어느 정도 위험을 좀 감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정도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아, 내가 네. 이 정도 위험을 좀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지 이제 네. 좀 이런 거를 아예 전혀 위험을 감수하기 싫은지 이런 네. 거를 한번 좀 잘 생각해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조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시청자님 우선 연금저축은요, 이 세액공제가 메리트인데 이 부분을 네. 받으실 수 없다면 가입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가입하신 보험들 단기 자금용이 아니라 이제 노후 네. 자금용이시라면 조금 더 네. 지켜보시는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의견 주셨어요. 좀 도움 되셨어요? 네네네. 많이 네. 도움 됐습니다. 네, 앞으로도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 네. 있으면 또 언제든 전화 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 세 번째 시청자분 만나봐야겠죠? 역시 그 전에 간략한 내용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33세 여성분으로 삼성생명의 통합 스마트 변액 유니버셜 CI 종신보험 3.0에 가입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8월에 가입하신 종신보험으로 매달 19만 2,060원 납입하고 계십니다. 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러운데 해지해도 괜찮을지 문의하셨네요. 네,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변액 유니버셜 CI 종신보험 이름이 참 긴데 이거 어떻게 가입하게 되셨어요? 아, 예, 제가, 보험이 하나도 없어서 하나 네네. 필요하다고 하니까, 네. 그 동네 아는 언니가, 네네. 친구분이 보험 하신다고, 아, 네. 예, 삼성생명이 좋다고 해서 가입을 했는데, 네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금액이 많은데, 네네. 그냥,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했거든요. 보험료가 좀 그래서- 부담되시나요, 지금? 네, 조금, 이게 생각했던 거 2배 정도 되는 거라, 아, 이거를 지금 납입을 계속 해야 되는 건지, 네네. 또 누가 또 CI 보험은 안 좋다고 또 해가지고, CI 보험에 대한 또 이야기를 들으셨군요. 네네, 네. 그래서 고민이 돼서요. 네, 보험료가 20만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 좀 되실 것 같긴 해요. 그런데 혹시 다른 보험은 가입하지 않으셨나요? 예, 이거 하나 넣으면은 다 네네. 된다 그러고, 나중에 뭐 연금으로도 바꿀 수 있다고 해서, 이걸 하고 이제 하고 나서도 너무 부담되는 것 같아서, 네네. 자꾸 물어보는데, 계속 유지하라고 자꾸 설득을 해서, 네네. 이게 필요한 건지, 이제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명경 지점장 연결해 드릴게요. 이 보험 상품 유지하는 게 좋을지 해지하는 것이 나을지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점장님, 네. 좀 보험료 부담 많이 되시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보험은요, 지금 말씀 다 하셔가지고, 제가 되게 봤는데, 이 보험은 주계약이 종신보험이에요. 네. 네, 중심보험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사망보장해주는 보험이에요. 이 보험은, 남성 가장들이 들으면 아주 좋은 보험이에요, 좋기는. 왜냐면, 가장들의 갑작스러운 사망, 조기 사망으로 인해서 아내랑 뭐 자녀들의 뭐 독립자금이라든지 자립자금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능이 있어요. 근데
지금 미혼 여성이신가요? 기혼 여성이신가요? 아, 저는 아직 결혼 안 했고, 저는 아. 못한대요. 네. 그러게요. 미혼 여성인데 왜 이 상품을 권했을까요? 아, 그러니까 이거를 들고 나서 제가 그 설계사분한테 이 금액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입할 때도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했었고, 이거 계속 부담된다고 했더니 한 7달 정도 내고, 이제 주계약인가? 그거를 조금 줄이면요. 그리고 2년 이상 내면은 이제 중도에 찾아 쓸 수도 있고, 또 적립보험료로 이제 보험료를 낼 수도 있고 하는데, 이제 이 밑에 보니까 또 요즘에 이제 이게 금액이 부담돼서 알아보다 보니까 또 갱신 특약분들은 안 좋다고 하는데, 또 밑에 이게 갱신 특약도 있더라고요. 아, 네. 이게 갱신되면은 또 제가 나이가 많아지면 보험료가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것도 궁금하고. 예, 잠깐만요. 지금 7개월 후에 주보험을 줄이고, 그 다음에 2년을 납입을 하고, 납입한 보험료에서 중도 인출해가지고 앞으로 내실 보험료를 충당하라고 그랬다고요? 아,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보험료 그렇게 하면은 보험료 부담도 덜 되고 이제 적립이 계속 쌓여서 괜찮다고 해서. 아, 그러니까 납입했던 보험료에서 중도 인출을 해서 그걸로 다시 또 보험료를 내고 이러면 보험료가 계속 쌓인다고요? 글쎄 이게 되게 복잡해가지고 저도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자, 우선 잠깐 보세요. 네. 보험회사는 매달 사업비라는 거, 어떤 금융회사건 사업비라는 게 있으니까 보험회사는 사업비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사업비는 매달 보험료에서 조금씩 차감이 돼요. 근데 보험료를 납입을 하셨어요. 2년간만. 예를 들어서 2년간 납입을 하셨다 쳐요. 근데 그것을 중도 인출해가지고 다시 그 보험료를 또 낸다. 그러면 매달 납입하신 사업비는 매달 공제가 되는데, 정작 이 보험의 종신보험인데, 변액 상품이죠. 네, 변액 상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네. 근데 이 사업비가 계속 차감이 되고 나면 나중에 보험료를 받을 게 없습니다. 근데 이거 설계사님이 보험료를 납입을 하고 중도 인출해서 빼쓰고 이렇게 설명했던 게 사실 좀 네. 네. 예를 들어서 보험료를 납입을 하고 나서 중도 인출해서 저축의 기능을 이용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거를 뺐다가 다시 보험료를 내고 다시 뺐다가 보험료를 내고, 이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왜요? 네. 그리고 아까 갱신형 특약이 많다 그러셨죠? 아, 네, 암특약이랑 이제 들어있는데. 네. 네. 그리고 또 이게 누가 그러는데 변액 상품은 또 이게 펀드를 관리를 해줘야 된다. 네. 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직장 다니고 그래서 이걸 신경을 못 썼거든요. 매달 내면서 부담스러우면서도. 네. 네. 그래서 고민이 돼서요. 아, 네. 원래 변액 상품은 펀드 변경하는 게 맞는데 이건 종신보험이에요. 변액 상품 중에서도 종신보험이라 채권형 비율이 좀 높을 거예요. 채권형 비율이 높대. 왜냐면 좀 공격적인 변액 상품 같은 경우는 수익을 상승시킬 수 있는 주식형 펀드의 비중이 좀 높지만, 보통 이 종신보험은 좀 안정성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채권형으로 좀 비중을 높이는데, 어쨌든 좀 적게라도 들어가 있는 30% 내지는 40%의 주식형 펀드가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변경을 해줘야 나중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변액 상품을 드신 이유는 수익을 좀 더 높여서 좀 받을 부분들을 좀 더 높게 설정하기 위함인데, 만약 이 펀드 변경을 안 하게 되면 일반 상품과 다른 점도 별로 없을 뿐더러, 맨 처음에 그 보험 이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탁보수랑 운영보수 같은 이런 사업비만 더 내시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처럼 그 설계사님께서, 그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는 그 방법은 솔직히 아니고요. 그리고 이 상품 자체가 미혼 여성한테 맞는 상품은 아니에요. 네. 네, 미혼 여성 같은 경우는 의료실비랑 같은 이렇게 건강보장, 의료실비 부분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건강보장, 3대 질병 진단비 이런 거 준비하시고, 여성질환 준비하시고, 만약에 저축과 연금이 필요하시다면,
사망보장 최소로 하는 그런 연구가 저축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낫겠죠. 그렇게 따로 분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뭐 종신보험에다 연금 기능인데 중도 인출해가지고 다시 그걸 가지고 뭐 재활용도 아니고 보험료를 계속 재활용한다는 얘기잖아요.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계속 빠지니까 그 방법은 솔직히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이 상품은 여성분에게 맞는 실비와 건강보험 상품으로 준비를 해서 재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구체적으로 상품을 좀 안내해 주시죠. 구체적으로요? 네. 그 여성분들한테 좋은 상품은 뭐 여성질환들, 여성들이 많이 발생하는 뭐 관절염도 있지만, 또 남성들도 뭐 좀 관절염 같은 거 발생하지만, 여성질환들, 질환들 위주로 좀 수술비 같은 것들이 많이 되어 있는 거, 이런 회사 상품들이 좋은데, 그게 대표적으로 뭐 L사라든지 H사라든지 뭐 M사라든지 손해보험 상품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암도 보장 범위가 좀 더 넓고, 그 다음에 3대 질병에 대한 진단비 보장 범위도 넓은 회사 상품으로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그런 상품 같은 경우, 방금 말씀드린 데 3개 회사 정도 선에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구체적인 거는. 방송이라 제가 어떤 회사 상품이라고 정확하게 찝어드리지 못하고요. 제 이니셜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방송 끝나고, 네.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내용 말씀드리고 결정 짓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거 제가 설계한 보내면 되니까요. 네. 그러면 보험료는 한 절반 정도로 줄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지금 192,000원 60원인데 대신 진단비를 조금 많이 넣으시면 보험료는 절반 정도보다 더 높게 나옵니다. 근데 진단비 구성은 가족력들 감안해서 구성하는 거니까 절반 정도의 금액을 하게 되면 진단비를 좀 줄이는 거고, 만약에 절반 정도보다 좀 높게 되면 진단비를 감안해서 가족력도 다 포괄적으로 보장되는 상품으로 준비가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현재 가입하신 보험은요, 사망보장이 주계약인 종신보험이시거든요. 이 보험은 우리 시청자님과 같은 미혼 여성에게는 그렇게 적합한 보험은 아닐 수 있다고 하셨어요. 때문에 이 보험보다는요, 뭐 실비나 건강 보장이 되는 보장형 상품으로 가입하실 것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좀 도움 되셨나요? 네. 더 안 내고 빨리 바꿔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더 자세한 내용은요, 방송 끝나고 또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시청자분 만나봐야겠죠? 역시 그 전에 간략한 내용은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볼게요. 63세 여성분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셨는데 시청자분이 63세, 남성분이 70세라시네요. 실손보험 가입할 경우 보험료는 얼마 정도로 예상할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네, 전화 연결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지금 의료 실비보험 가입하지 않으셨나 봐요. 예. 혹시 어머니 뭐 고혈압이나 만성 질환은 없으세요? 예, 저는 뭐 고혈압 그런 건 없고 피검사 했을 때 콜레스테롤 뭐 그런 게 조금 나왔는데 네네. 뭐 그냥 조금 뭐 주의하라는 걸로 그냥 뭐 높지는 않았고 보통 네네. 뭐 중년 여성들이 그 정도는 다 있을 것 같아서. 네네. 아버님도 괜찮으신가요? 아니요, 아저씨는 전에 고지혈증 약을 한 5년 전에 한 달 정도 아저씨가 잡수셨다 하고 네네. 관절이 조금 안 좋아요. 5년 전에 한 달 정도 이제 고지혈증, 그러셨구나.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정지은 팀장 연결해 드릴게요. 이 의료 실손보험 가입하실 수 있는지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팀장 연세가 조금 있으신데, 뭐, 특별하게 아프신 부분 없으신 것 같아요. 가입하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현재 치료받고 있는 게 없으면 이제 가입을 할 수는 있거든요. 네네.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정기인 팀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보험료가 이제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이제 문의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보험료를 한번 확인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한 42,000원 정도, 그다음에 남편분 같은 경우에는 한 65,000원 정도 보험료가 들어가세요. 보험료는 그 정도 들어가시고 시청자분은 뭐 특별히
뭐 약을 복용하거나 이런 게 없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렇다고 하면은 보험을 가입을 이렇게 어렵지 않게 가입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제가 항상 궁금한 건요. 예, 그 보험회사에서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전화를 해보면은 예, 뭐라고 그러냐면 나이가 많아서 실손보험은 늦었다. 예. 60세 전까지밖에는 들 수 없다. 예. 그리고 거절을 하더라고요. 한 두세 군데에서. 그래서 예. 나이가 먹으면은 실손보험을 예. 들 수가 없는 거구나 했는데 예. 며칠 전에 이 예. 종편에서 어서 방송을 하는데 예. 나이가 예. 75살까지 들 수 있다. 그런 걸 내가 들었어요. 예. 근데 왜 그렇게 그 보험 상담인들은 그렇게 말하나요? 아, 그거는 일단은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거는 그거는 이제 노후 실손 보험이고요. 그 다음에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실손 의료보험은 70세까지 가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 가입 연령 같은 경우에는 이 보험회사가 정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 노후 실손보험하고 실손보험하고는 다르나요? 예, 다릅니다. 자- 어떻게 달라요? 일단은 자기 부담금이 다르거든요. 노후 실손 같은 경우에는 통원 진료를 받으실 때 기본적으로 3만 원을 부담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 그리고 이제 급여하고 비급여로 이제 구분이 될 때 급여 부분은 80%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비급여 부분은 70%밖에 지원이 안 되세요. 그리고 입원할 때는 최소 30만 원을 부담을 하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급여 부분은 80%만 보장을 받고 비급여는 70%만 보장을 받으세요. 그런 게 자기 부담이 큰 게 차이점이고 그다음에 최고 한도로 부담을 해야 되는 게 500만 원이세요. 이제 그렇게 차이가 있는데 일반 실손보험은 보통 자기 부담금이 그냥 고정적으로 거의 한 10%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최고로 부담하는 금액도 5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까지세요. 그래서 자기 부담금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이제 좀 차이가 좀 많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노후 실손보험은 그 보험료가 조금 들어간다고 그런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자기 부담금이 커지니까 예, 예. 그런 면에 있어서 그냥 일반 실손보험보다는 보험료가 좀 더 적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그냥 그게 예. 더 나을 것 같은데. 아, 그런 게 더 낫다고 생각되세요? 아니요. 병원에를 막 자주 간 사람 같으면 예. 그 전에 말한 게 나은데 예. 저는 이때까지 무슨 병원에를 잘 안 가가지고. 아,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있는 건 뭐냐면은 예. 노후 실손은 거의 무조건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혈액 검사했는데 뭔가 수치가 안 좋게 나왔다. 네. 그러면은 가입이 많이 좀 제약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청자분 나이까지는 그냥 특별히 건강검진 없이도 가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차라리 실손보험을 가입하는 게 더 나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좀 많이 들어가네요, 보험료가. 아, 이게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되시는 거예요? 예. 아, 근데 이 실손보험 보장 금액이 이게 되게 크거든요. 입원하시면 5천만 원까지 보장을 해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5천만 원까지 보장해주는데 이거 4만 원이면은 보험료가 되게 작은 겁니다. 근데 어떻게 예, 보험회사 이거 손해 나가지고요. 예, 지금 보험회사는 이런 거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가입자한테 더 유리한 상품이에요, 이거는. 가입자에게. 예, 그렇죠. 예. 예. 근데 가입자에게. 근데 하여튼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근데 예. 우리 고객 입장에서는 엄청 헷갈리네요. 이걸 들어야 되나 저걸 들어야 되나. 어떤 거예요? 노후 실손이요, 실손이요? 둘 중에서요? 네, 그게 예. 그리고 이제 또 보험료가 또 노후 실손은 적게 들어가는데 실손은 좀 많이 들어가고 그게 이게 차이가 나고 그래서 예. 조금 이렇게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금전적인 여력이 충분하시고 내가 뭐 한 500만 원 이하는 충분히 금전적으로 부담이 없다. 예. 그런 경우에는 노후 실손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건강하고 아니에요. 예? 그동안에 제가 보험을 못 든 이유는 예. 그냥 뭐 정말 힘들었었어요. 뭐 예. 신랑 아저씨가 고정적으로 이렇게 월급을 탄 것이 아니었고 예. 좀 벌다가 또 못 벌다 계속 그러니까 이걸 다달이 뜯어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제 애들이 좀 결혼도 예. 하고 이제 그래서 예. 조금 나오는 연금 가지고 조금 예. 이제 들어야 되겠구나 그 예. 생각을 한 거예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지금 예. 이렇게 이제 생각해보고 전에는 보험을 예. 들 생각도 못했고 아, 전에 예. 조금 든 것도 해지 하고 막 그랬어요. 힘들어서. 예. 하여튼
근데 예. 아무튼 그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죠. 예. 예. 네, 제가 잘 시청자님. 좀 생각해 볼게요. 그때 아, 예. 저도 어느 걸 들어야 될지 하여튼 그러네. 실손은 또 그래도 제 생각으로는 조금 보험료가 부담이 그런 것 같아서. 아, 예. 그러면 노후 실손은 얼마 정도 드나요? 아, 그거는 제가 방송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방송 끝나고 예. 연락드려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실비냐 노후실손 의료보험이냐 너무 고민되시잖아요. 예.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 하진 못했는데요. 방송 끝나고 더 자세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시청자분들의 전화 상담을 모두 진행해 봤습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 잘한 건지 궁금하시면요. 저희 전화와 문자 모두 열려 있거든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빠르고 확실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요, 시청자분들의 문자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자창부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3325님이십니다. 현재 실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신데요. 암과 같은 큰 질병 보장이 가능한 상품으로 어떤 것이 좋을까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네, 임현경 지점장님 어떤 상품이 좋을지 좀 추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 암보장 범위가 넓은 회사는 대장전만해암을 100% 보장해주는 회사가 있고요.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 5개 정도 보험사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5개 보험사 상품 중에서 뭐 L사나 H사, M사 정도에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그 큰 질병 같은 경우는 중증 질환이라고 해서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인데 이 부분도 보장이 넓은 회사는 아까 말씀드린 L사, S사, H사, M사 정도니까요. 네, 이 정도에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네, 3대 질병 진단비 구성해 주시고 또 비갱신형을 선택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청자분들의 문자 상담도 진행해 봤습니다.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방송이 끝나더라도 시청자분들의 전화와 문자 상담 모두 받고 있습니다. 언제든 보험에 관해서 궁금하시면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플랜 119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두 분과 함께 인사드리겠고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